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손웅정의 말. 훔쳐보기. 손웅정의 독서노트. 첫 번째 글. 조금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아도 기본과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가자. 가보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지름길은 없다. 내게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알고 가는 길이다. 도착하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뛰기 위해서는 걸을 줄 알아야 하고 걷기 위해서는 기기부터 해야 한다. 나는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다. 넘어지기 전에 나는 없었다. 두 번째 글. 고수는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고수는 예민하다. 고수는 까다롭다. 고수는 꼼꼼하다. 고수는 엄격하다. 고수는 결단력 있다. 고수는 자제력 있다. 고수는 단순하다. 고수는 자유롭다. 고수는 질서 있다. 특히 고수는 사고와 행동이 빠르다. 고수는 속도의 상징이다. 미래의 축구는 속도다. 축구의 고수란 빠른 선수다. 세 번째 글. 직장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축구는 지금껏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축구였기 때문이다. 즉, 내가 내 자신이 축구를 원하고 선택했기에 나는 축구를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 아이에게 평생의 직업을 찾아줘야 한다. 그것만이 아이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게 부모는 함께 꿈꾸고 탐험해야 한다. 네 번째 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이다. 성장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잘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 앞에 우리의 관이 놓였을 때다. 죽음만이 성장을 누를 수 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성장의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자. 할 수 있을 때 실컷 반복하자.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자.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기를 주자. 다섯 번째 글. 유대인의 두 가지 기둥은 가정과 배움, 괄호 열고 특히 독서, 괄호 닫고 이라고 했다. 비참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카네기는 성공의 비결로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도 노벨은 몹시 궁핍한 가정에서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무수히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해야 할 것은 결국 공부 습관이다. 그 처음은 독서다. 여섯 번째 글.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단다. 일찍 일어나 늦게 죽자. 견과류에 미치자. 맨손 체조에 철봉을 생활화하자. 골격이 좋아지고 내장이 제자리를 잘 잡게 된다. 목욕과 사우나와 마사지를 병행하자. 양치질을 열심히 하자. 치아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자. 말 많이 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자. 일곱 번째 글. 삶은 단순하다.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자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삶이 곧 먹고 자는 삶이다. 잘 먹고 잘 자는 삶이 잘 먹고 사는 삶이다. 인생을 요약하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음을,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음을 버리면서 깨닫기를 반복하자. 여덟 번째 글. 아카데미의 리더이자 아이들의 코치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아카데미에 수직 관계는 없다. 우리 아카데미에 수평 관계만 있다. 9번째 글. 진짜 리더는 어떤 결과의 원인을 조직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다. 10번째 글. 진짜 리더는 주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다.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늘 더 주려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11번째 글. 직원들이 급여 이상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모두가 비전을 꿈꿀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된다. 아이들은 인정받기 위해 울고, 어른들은 인정받기 위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다시 태어나도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라. 우리 축구 아카데미를 그렇게 만들어라. 나는 우리 조직의 리더다. 리더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묵묵히 오르는 사람이다. 리더는 직원들이 하기 싫다는 걸 먼저 해보고 말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조직원을 최우선으로 알아야 하지만 그들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리더가 조직원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유일한 순간은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다. 12번째 글. 내가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는 것이다. 13번째 글. 무엇하러 피곤하게 경쟁하는가? 앞서 나가면 개운할 것을, 이겨버리면 고요할 것을. 14번째 글. 사냥으로 먹고 사는 육식동물 가운데 온몸이 지방질인 살찐 짐승도 있던가? 축구선수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체중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복부. 15번째 글.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20대는 의리가 지배하고 30대는 재치가 지배하고 40대는 판단이 지배한다고. 40대 이후부터 평생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은 아마도 책일 것이다. 16번째 글. 나 자신을 위해 고전을 탐독하고 우리 아카데미를 위해 역사를 배운다. 17번째 글. 읽은 것을 기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독서 노트는 내가 읽고 쓴 것을 내 몸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노트가 아니라 내 몸에 글씨를 쓰는 일이다. 18번째 글. 반복하여 읽는 일은 지루할 수 있다. 반복하여 쓰는 일도 지겨울 수 있다. 이 반복을 왜 반복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내면 성공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재능은 이 비밀을 일컫는 것이다. 19번째 글. 나무를 크게 키우는 자는 나무의 근본인 땅부터 단단하게 다진다.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뻗을 수 있다. 20번째 글. 혼자 무언가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재능의 증거다. 그럴수록 아이에게 더더욱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21번째 글.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내가 갑인 것이 아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인사말을 빠지지 않게 하고 반복하게 해라. 22번째 글. 물 한 잔 얻어 마셨으면 물 한 병 이상으로 갚아라. 23번째 글. 숙이고 낮춰라. 항상 겸손해라. 하지만 적극적이어야 한다. 24번째 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25번째 글. 위기라는 말에 쫄지 말자.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기회를 말한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다.
26번째 글. 인정하라. 상대가 모자란 만큼 나도 모자란 것이다. 경청하라. 대화 중에 내가 말하기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이 끝없이 말하게 하라. 27번째 글. 자존심은 추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28번째 글. 칭찬이나 비방에 휘둘리지 말자. 그들의 칭찬이 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비방이 날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장자가 말하기를 낙출허라 했다. 즐거움은 텅 빈 데서 나온다. 29번째 글. 타고난 피지컬을 탓하지 마라. 저울추는 작아도 수천근을 너끈히 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빈 지갑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 빈 지갑이다. 30번째 글.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책상 서랍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31번째 글. 현명한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 없는 일을 최소화한다. 32번째 글. 돈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 내 한계를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33번째 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에는 전문가를 써라. 34번째 글. 사소한 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35번째 글. 전략이란 일단 내가 먹지 않고 두고 보는 것이다. 36번째 글. 내 몸이 반듯한데 내 그림자가 휠 수 있을까?